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내용이 전해진 데다 느리지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미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되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됐습니다. 다우지수는 2.47% 오른 11,414.8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3주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독일 법원이 독일 정부가 유럽 구제 금융에 참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그리스 증시가 급등하는 등 유럽 재정 위기 우려가 주춤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증시 모두 3% 이상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7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증시 급락으로 시가총액이 해당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낮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전일 마감됐던 국내 증시와 밤사이 마감된 해외 증시 분석하고 오늘장 투자 실전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은 하창봉 팀장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이었습니다. 오늘 해외 증시가 급등하기 이전에 국내 증시가 어제 4% 가까이 오르면서 나흘 만의 반등이었는데요. 특히나 IT와 기계주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습니다. 특징주들 짚겠고요. 또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시장 자체가 아마 오바마의 정부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당히 목마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아시아 시장이 사실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많이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장중 상한가를 형성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IT 쪽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반등이 좋았고, 물론 디램 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도 나머지 LG전자라든지 여타 전기전자 좀 그동안 약간 눌려있었던 종목들이 오랜만에 기지개를 피면서 다시 한번 1830포인트까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 3.78%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 주 초반에 한 6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1800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약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돌리는 시가까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21선이 한 1800 초반에 있는데 그것 자체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해준다는 흐름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등 공시는 또 하나 역시나 기관이었습니다. 아직 실제적으로 기관이 한 3천억, 200억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 본격적으로 철강이라든지 전기전자에 많은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 매도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기관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한 3,270억 팔고 똑같습니다만은 매수 우위, 즉 지수를 땡기는 업종에서의 어떤 기관 매수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지수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해줘가지고 땡기는 업종을 보니까 어저께 이제 철강하고 IT, 자동차, 또 조선주에 대해서는 기관의 힘이 많이 컸던 종목이고요. 개인도 실제적으로 1,300억 팔았습니다만은 개인이 또 판 중에도 매수를 해가지고 올린 업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화학하고 건설, 금융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전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수급적으로는 약간 자기 입맛에 맞는 쪽만 올렸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많이 했던 그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어제 가장 많이 해준 업종이 대표적인 카지노 업체를 할 수 있는 강원랜드에 대해서 116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금융도 상당히 좀 눌려 있었는데 KB금융에 대해서 좀 매수를 했었고, 철강 쪽에서는 현대하이스코 95억 정도, 그리고 SOL 같은 경우도 이제 한 83억 정도 매수하면서 어제 정유주들도 한 8%의 상승세를 견인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실 좀 특징주고 약간 의미 있는 바닥을 보여준 종목이라 할 수 있겠는데, 대한항공이 한 78억 매수해주면서 이틀 연속 강한 8% 이상의 반등을 보여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삼성전자, 포스코, 하이닉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저께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또 이 업종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외국인 매수해준 거는 약간 개별적으로 올랐고, 기관은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땡겨버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현대제철, SK이노베이션, 골고루 우리가 전기전자, 차화정 쪽에 매수가 들어왔다 말씀드리겠고, 기관이 아무래도 외국인은 팔았습니다만 600억 이상의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장중에 루머가 많았죠. 루머도 많고 사실 이야기도 많습니다. 디램 경기가 바닥을 찍지 않았냐, 대만의 프로모스가 거래 정지돼가지고 상폐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나냐의 어떤 감산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원래 상반기부터 예상됐던 거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시장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상당히 강한 쇼커브링 물량이 큰 돈이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그런 시세가 나왔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고 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판 걸 좀 보니까 외국인은 뭐 현대건설, 포스코, 삼성전자, 하이닉스 즉 기관이 많이 샀던 종목을 상대적으로 팔아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기관의 입장에서 판 종목은 보니까 역시나 OCI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기관도 안 좋고 외국인도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한 260억 정도 매도세를 보였고 금융주에 대해서 외국인이 KB금융을 상고하는 상대적으로 한 200억 정도 약간 매도세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코스닥 쪽 볼 텐데요. 코스피보다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흘 만에 반등이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대체로 올랐고요. 또 슈퍼박테리아 관련주들도 올랐고 대선 테마주들은 또 하락을 하기도 하는 등 급등락이 연출된 하루였는데요. 코스닥 쪽도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예, 보통 이제 선물 옵션 오늘 그 동시 만기주가 되면 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수익률이 좋은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코스피가 원래 맥을 못 추고 이렇게 쇼커브링이 나오다 보고 또 코스닥 시장이 약간 테마였던 그런 분위기가 조금 사그러들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9포인트 정도 마감을 했는데 예. 여전히 480선 반등에는 좀 실패하는 모습이었고 한 2.9%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 원래 코스닥은 그 기관들이 많이 사줬는데 어저께는 실제적으로 오히려 개인이 좀 많이 샀습니다. 200억 정도 개인이 사주고 기관 쪽에서는 한 156억 정도 매도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자금이 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붐이 다시 거래소 시장 약간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에 대해서 돈이 조금 몰려가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역시나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뭐 컴퓨터를 필두로 한 모바일 게임 쪽에 대해서는 영상이 또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모바일 SMD 쪽에서 5.5세대 AM-OLED 라인에 대해서 5월 1000만 대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AM-OLED 관련주에 대한 상승세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 SFA 같은 종목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 뭐 반도체 전공정 시스템 LSI 망라하면서 IT 종목들이 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동반 상승과 편성되면서 사거리 많이 올랐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약간 어제 이슈가 있었죠. 어제 아마 뭐 공정파 뉴스에서 많이 때렸을 건데 정부에서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주가 조작 조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제 종목들은 정몽준 테마로 불리는 현대통신과 코엔텍만 하한가를 치고 나머지 종목은 그래도 장이 좋아가지고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지진 않았고 약간 혼조세를 보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또 많이 샀던 거를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아까 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AM-OLED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AM-OLED 할 수 있는 SF에 대해서는 21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정부 조사한다 그랬는데도 아가방컴퍼니 박근혜 주식을 좀 사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한 13억 정도 들어왔는데 사실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삼성전자 사서 롱턴 가는 건 아닙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조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외에 메디포스라든지 OCI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 입장에서도 사실 기관 매수 상위 세 종목 매수 상위 3위에 들어있는 SNU, ICD 다음 전부 다 상승세가 상당히 높았는데 대표적으로 기관이 뭐 아무래도 관련주, ICD 같은 경우는 또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 또 인터넷 대표주로 쓰는 다음에 대해서 좀 매수가 나왔고 어제 홈쇼핑 중에서도 사실 다른 GS 홈쇼핑이라든지 여타 종목보다 CJ 홈쇼핑 상승폭이 한 4% 이상 나오면서 상당히 좋았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큰 역할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시장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오늘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 체크를 하겠습니다.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에 유럽 쪽의 이슈가 다소 누그러들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간밤에 유럽과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일단 유럽부터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유럽 각 증시들이 전 저점 부분까지 하락을 하면서 저가 매수가 또 유입되면서 2%대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상당히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3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 기대감도 시장 상승의 원동력이 되면서 상당히 강한 시장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유럽 쪽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리스가 공공 부분의 긴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 인상을 포함한 수정 긴축 재정안이 제시가 되면서 시장 우려감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또 상승 출발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3% 이상 급등 마감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독일 증시가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동반적으로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땐 그 은행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구제금융 하폰 소식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좀 민감한 화학주라든지 그리고 자동차주도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그 하폰 그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런 하폰 판결에 대한 소식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려본다면은 독일 헌법재판소가 그리스와 같은 그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안의 독일 참여에 대해서 하폰 판결을 내리면서 위헌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독일의 구제금융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가 연방의회의 예산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명시를 했습니다. 독일 의회 내에서 반유로존 입장의 의원과 그리고 학자가 낸 위헌 소송의 목적은 지난해 유럽 국가들과 국제통화기금이 제공하기로 한 1,100억 유로의 어떤 그리스 지원과는 별도로 유로존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7,500억 유로의 구제금융안에 대해서 독일의 참여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유로존 구제금융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는 독일이 우선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고요. 그러면서 29일로 예정된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에 대한 의회 표결 통과가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부분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미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어저께 그 상당히 낙폭을 축소시키는 모습이 긍정적인데 그런 분위기를 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연출을 했었고요. 미국 증시도 1% 넘게 급등 좀 출발을 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그런 합헌 판결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이탈리아가 부가세 인상을 포함한 수정 긴축안을 발표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유럽의 재정 위기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상당히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 강세로 이끌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아울러 그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내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잔뜩 기대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세는 2% 이상 확대를 시키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상승 마감을 했고 다우 산업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게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영진 교체 소식으로 인해서 금융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여타 에너지 그리고 산업주가 또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상원에서 500억 유로의 긴축안이 승인이 통과가 됐습니다.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서 어떤 그 긴축안에 대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번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또 긍정적인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공화당의 상하원 대표가 어떤 그 부양책에 포함이 되고 있는 급여세 감면 연장 검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경기 부양책이 조금 그 잡음은 있겠지만은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저께 그 공개가 된 베이지북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쭉 간추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들은 그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 경제는 대체로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소비 지출, 공장 생산이 더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몇몇 지역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경제 불확실성 고조 탓에 전망치를 낮추고 있고요. 그러면서 단기 전망도 신중히 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12개 지역 가운데 7개 지역이 이전 조사보다 기업 여건이 더 악화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지금 7개 지역이 악화가 됐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 8개 지역인데 이번에 7개 지역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조금은 어떤 그 경기 둔화 지역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소폭 회복된 것을 평가를 하고 있지만 뉴욕 지역만 8월달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부진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동차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클레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고연비 차량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고 확인을 했고요. 제조업 활동은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만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위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전망도 지난번 조사 때보다 더 비관적으로 현재 변모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건설 부분 같은 경우는 보스턴, 애틀랜타, 미니애폴리스, 댈러스 등 주택 판매 증가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부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수요는 그대로 이어지거나 다소 둔화가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조건은 큰 변화가 없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압력은 다소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시카고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원자재값 상승이 여전히 부담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저 그렇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어떤 평가가 나왔는데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완만한 증가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용보다는 초과수당 지급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현재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엔지니어나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자동차 기술자 등 숙련 근로자 부족 현상이 목격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베이지북 그 전체적인 결론은 어쨌든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나마 회복이 되고 있고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소비에 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7월달, 8월달 12개 연방 준비은행 지역의 경기 평가를 담은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베이지북은 2주 뒤에 열리는 9월달 FOMC에서 한번 참고 자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증시 마감까지 짚어봤고요. 두 분의 구체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 듣기에 앞서서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전일 코스피가 1830선을 돌파하며 기술적 의미 부여가 가능한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750선에서 1900선 전후의 박스권으로 대응하고 또 기관의 매매 패턴에 주목해보자고 조언했는데요. 업종별로는 대형주는 자동차와 IT, 내수주는 음식류와 기계, 또 중국 소비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오늘 있을 9월 동시 만기일은 매수 우위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베이시스가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일 때 행해진 매도 차익 거래가 청산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외국인도 만기일 이후 베이시스 개선 가능성이 높아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삼성증권은 국내 시장이 단기 박스권 등락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1700포인트 초반에서의 지지력 확보 가능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오늘 있을 선물 옵션 만기와 또 오바마 연설 기대감에 주목하며 박스권 상하단 이용한 탄력적인 대응을 해보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의견 자세히 보겠습니다.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신한금융투자는 오늘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늑대는 오더라라고 한 줄로 정리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살펴주십시오. 예, 양측의 소년이라에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남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완화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물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기관들이 좀 강한 매수로 이어지면서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술의 급변동으로 이제 심리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기대보다는 조금 두려움이 좀 더 크게 작용하고 하면서 아직도 비관적인 전망이 더 우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과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 대한 그런 불신은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지는 이제 남유럽 국가와 그리고 그런 일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조금 아직까지도 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의 무상과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정치권의 양측 소년 생각은 좀 어려운 현재 시장 상황을 더욱 좀 보이게 만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양측 소년을 빗대어봤을 때 결말은 결국 늑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 방향으로 쏠린 나쁜 전망에 대한 계속 집착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독일과 미국의 행보를 좀 이렇게 계속 지켜볼 때 향후 지수의 움직임은 좀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가적인 지수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줄이는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들이 좀 늘어날 것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상승에 대한 추세보다는 지수 변동에 따른 그런 그 변동을 이용한 매매가 좀 계속 우세해 보이고요.
특히 경기 부양안과 관련되어 있는 기계, IT 철강 업종은 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와 함께 투자 의견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급등했고요.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역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 헌재가 유럽 지역의 구제 금융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유럽 주요국 증시가 3% 이상 급등하는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증시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 불양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3천억 달러 이상이 배정됐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이지북 역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상승의 힘을 더 북돋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과연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 해외 변수와 함께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금토일 회의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과연 프로그램 매물에서 또 어떠한 모습이 나올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IT주들이 어제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 과연 오늘 장에서도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1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개장을 한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창봉 팀장님. 네. 떨어지는 칼날은 무뎌진 후에 잡자 하셨는데 어제 장에서 좀 무뎌졌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죠. 제가 화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저께 이제 좀 무뎠다가 또 잠깐 좋아졌죠. 근데 앞으로 어저께 제가 잠깐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1등 공신을 뽑으라 우리가 이제 보통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이제 공신 순위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1800포인트. 사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주. 이번 주가 왜냐면은 정권사 리포트 중에서 1700포인트 지지 매수 이야기 나옵니다만 사실 이번 주에 만약에 1700을 이탈했다 그러면 시장은 페니 크림이 완전 바뀌는 거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말씀드리는데 1등 공신을 보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 연기금. 사실 수급적으로 연기금이고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기전자하고 철강이었다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약간 해석의 관점이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기전자의 어제 반등을 놓고 그러니까 정권사라든지 여타 유수의 전문가들이 나타낸 이야기는 어떤 그 낙폭 과대도 밸류에이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좀 가미된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생각이 다르고요. 실제적으로 어제 연기금들이 들어올 때 보면 사실 실제적으로 차화정 쪽으로 별로 들어오지가 않고 오히려 전기전자에 들어왔다는 거는 상당히 좀 롱텀으로 약간 그 지수를 잡아주면서 그러니까 그거 있습니다. 연기금들이 보통 종목별 게임도 있지만은 지수를 방어할 때 들어올 때는 지수를 잡아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지수 상위 종목에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 종목이 좀 몰렸지 않나. 그러니까 그 종목의 단기 수익률보다는 지수를 잡아주는 차원에서 IT를 좀 들어왔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고요. 철강은 조금 다릅니다. 철강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미국의 어떤 오바마 경기 부양책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3천억 불 정도가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 10% 정도인 300억 불 정도가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 나머지는 이제 개인 소비 쪽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런 것 자체가 국내 쪽으로 경기 부양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지금 철강 같은 경우가 다시 철강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철강주는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실제적으로 한 1850선 정도에서 등락을 생각하는데, 선반영 측면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어제 그 야간 시장에서 본다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예상 시가 자체가 지금 볼 때는 한 1850 정도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약간은 오늘은 추격 매수할 자리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또 만기 효과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저께 그렇게 베이시스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한 2천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지금 전체 매수액 잔고 자체가 한 7조 원 초반에서 어제 약간 돌렸다는 거 있고, 우리가 말하는 넷 잔고가 마이너스 4조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적 데이터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매수 우위가 맞습니다만은 그것 자체는 실제적으로 시장이라는 것이 그런 데이터만으로 접할 수는 없다는 걸 좀 감안한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프로그램 시장이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와서 밑으로 내려갈 건 아닌데 어제 약간 선반영 측면하고 프로그램 부담을 조금 저는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이 그렇게 오늘은
글쎄요, 한 템포 좀 쉬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 등락폭은 생각보다 크진 않을 거라는 데서 포커스를 좀 맞추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본다 그래도 여전히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은 1810포인트에 있는 21선이 플랫으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긍정적인데, 또 하나가 원래 21선이 이렇게 플랫으로 들어오고 나면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 밴드가 한 1810에서 1880으로 상당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까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를 만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다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바로 튈라 그러면은 외국인 매수가 유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가지 큰 이벤트가 남았는데 9월 8일 오바마, 오늘이 되겠네요. 9월 8일 오바마와 9월 20일 FOMC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효과적인 측면, 주가가 반영할 때는 오히려 FOMC 전, 오바마 정부하고 FOMC 전까지는 약간 장밋빛 전망으로 시장이 잘 흘러가다가 다시 한번 9월 15일 중순 이후에 이탈리아의 국채 만기 롤오버라든지 실제적으로 뚜껑이 열린 FOMC 회의 쪽에서 9월 후반에도 한 번에 더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저는 포트를 조금 재편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두 개 섹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차화정 섹터하고 철강, 건설, 내수 섹터로 딱 나누는데, 이걸 나눈다 그러면 비중을 오히려 차화정을 조금 줄이고요. 4대6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화정 쪽은 한 4,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건설, 내수, 가장 세 개의 특징이 있죠. 약간의 경기 부양 기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렇게 좀 포트를 오늘부터 앞으로 한 FOMC 회의가 열릴 수 있는 9월 20일 전까지 좀 재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9월 20일 전까지는 지금처럼 증시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로는 매기가 좀 꺾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사이에 번도는 좀 찰실현하는 게 맞겠어요, 그럼? 그렇죠. 예. 지금 시장이 이제 제가 보면은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수렴 구간입니다. 8월 초부터 보면은 계속 등락이 500포인트, 350포인트, 150포인트 수렴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좋게 보면 상당히 좋은데, 원래 수렴이라는 거는 항상 그 다음에 확산이 따릅니다. 근데 확산 자체가 위로 많이 올라가주면 좋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뷰가 시장 차지 종목이나 어떤 업황에 대한 뷰가 그렇게 4분기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저점 상향형 그 수렴 구간이면서 위로 약간 튀는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위로 튀는 흐름 자체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그러니까 9월 20일 전까지는 이어가는데, 그 이후 9월 20일 전일에 해봤자 우리는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3거래일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거 감안하신다 그러면 오늘부터 다음 주 5거래일 정도에는 약간 포트폴리오 재편하면서 좀 올라온 것들은 정리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 들을 텐데요. 어제였죠. 선물이 장 후반 쪽에서 미결제 청산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장 강세를 예상을 하셨었는데 정말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또 오늘도 선물 쪽, 파생 쪽까지 함께 좀 봐주시면서 네. 선물 옵션 만기 대비한 전략 짜주십시오. 네,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위쪽 밴드를 1840포인트로 좀 잡았는데, 시장이 좀 생각보다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밴드도 상당히 돌파를 해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밴드를 어제 183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밴드를 조금 1810포인트에서 1880포인트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좀 더 강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1900포인트를 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아래쪽 만약에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아래쪽으로 본다면 1810포인트, 그리고 위쪽으로는 1880포인트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출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이따 파생동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어제 미국 지수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탈리아가 부가세를 포함한 542억 원의 수정 긴축안이 상원에 통과됐다는 부분이 상당히 호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에 포함이 되고 있는 부분이 급여세 감면 연장 검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공화당 상하원 대표들이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오늘 시장 분위기를 상당히 호전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호전이 되면서 상승 출발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금 불안한 부분은 수급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란 겁니다. 어저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호전이 됐지만, 그리고 상승폭을 확대시켰지만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어떤 현물 쪽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시장의 추가 상승을 계속해서 엉두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모습, 이런 수급 구조를 가져간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쪽에서도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만약에 그 수급이 꼬일 경우에는 어떤 정강 후약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염려스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전일 미결제 부분에서 대규모 청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승하고 있는 그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속에서 어떤 그 미결제가 증강하는 부분이 나와야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했었지만은 미결제에서 강하게 청산 흐름이 나오면서 조금 추가 상승이 제한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결제 부분이 똑같이 청산이 되면서 미결제 악세는 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전에 조금 1850포인트 이상 그리고 뭐 1900포인트 부분에서 잡았던 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된다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1750포인트 부분에서 잡힌 매수 포지션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1880포인트, 190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어떤 그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잡아가는지가 상당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지만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확인하면서 시장이 좀 더 추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일지 한번 가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장하고 난 뒤에 한번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이벤트가 있죠. 오늘 금통위가 개최가 되고 선물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통위에 대해서 조금 말씀 먼저 드린다면 8월달 CPI 같은 경우는 5.3%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그 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본다면 8월달 폭우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국제 금값이 상승 그리고 최근에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근데 정부에서 이번에 그 그린북에 대한 미국에서는 베이지북을 공개를 하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린북을 공개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대외 변수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언급을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산물 가격 급등 같은 경우에는 8월달 폭우로 인해서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대외 변수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리가 동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계 투자은행들 UBS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지금 현재 시중금리 같은 게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은행의 예금이라든지 적금금리가 3%대를 이제 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고요.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3%를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2% 정도 마이너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인상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그리고 대외 변수 어느 쪽에 금통위가 무게 중심을 둘지는 열려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그린북에서 대외 변수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동결적으로 좀 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옵션 만기일 같은 게 좀 선물옵션 전문가 더 잘 알겠지만은 솔직히 이 부분 같은 게 저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상하기가 좀 힘든데 어떤 그 시장의 변동성에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의 변동성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볼 때 조금 어떤 오늘도 선물옵션 만기에서 어떤, 결제가 되면서 이렇게 상당히 큰 수익 구조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유지될지는 시장이 열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도 차익 잔고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면은 시장 상승이 조금 시장 변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반대로, 어떤 매도 차익 잔고가 감소가 된다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 시장 베이시스가 최근에 조금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 베이시스도 좀 확대가 된다면 시장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변동성 그리고 매도 차익 잔고를 확인을 좀 해봐야 조금 어떤 예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을 잠시 보면서 짧게만 좀 언급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화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 8월 1일부터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8월 8일부터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지수와 업종 비교 차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은 굵은 선이 종합주가지수 흐름입니다. 호스피스 흐름인데 시장 대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자동차, 유통, 건설, 철강입니다. 그리고 약세 업종이 IT, 은행, 화학, 조선이고요. 근데 최근에 IT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 어떤 변동성을
코스피 대비 어떤 등락을 계속해서 맞춰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건설은 조금 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을 왜 내일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시장 대비 강하다면은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장 대비 약하다면은 조금 매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은 언급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베이직하우스, 동부화재, S&T중공업 그리고 진성TC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듣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오늘은 비행기로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을 지켜보겠는데 예. 사실 뭐 최근 이틀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게 네.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일단은 그 펀더멘탈적인 요인은 뭐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뭐 어제 밤새 하루만 보면 다시 국제 유가가 이제 WTI가 89달러까지 반짝 반등을 했습니다만 최근 8월 이후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약간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 때문에 한 80달러 밴드에서 90달러 밴드 크게 넘지를 못했다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좀 좋았고 항공주에서 일단 뭐 유가 하락도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여객 수요라든지 화물 우송 자체도 8월달, 7월달, 8월달, 뭐 국내선 7월달 같은 경우는 국내선이 뭐 80% 이상 나왔고 8월달도 거의 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물 우선 같은 경우도 11월이 보통 성수기인데 이런 것 자체가 약간은 좋아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난 올해 상반기 3월에 일본 지진 이후에 어떤 상당히 강한 쇼크를 받았었고 실제적으로 2, 4분기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오히려 영업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3분기 실적이 이제 9월달이 마지막인데 어차피 옛날에 주가가 원래 반등 모멘텀, 밸류에이션 모멘텀 이야기할 때 실적이 좀 줄어들었다가 돌아서는 턴어라운드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틀 연속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강한 매기세가 왔다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수급적으로 약간은 그 기관이 좀 밑에서 사줬다. 그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좀 쌉니다. 올해 실적 퍼로 봐도 한 퍼가 7.7 정도 나오고요. PBR이 1.2 정도니까 밸류에이션 측면도 좀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요거는 오늘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접근해 드리려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오늘 어제 종가 가격은 뭐 한 58,000 이상 있는데 매수가로 제시해 드리는 가격은 오히려 상당히 낮습니다. 종가 59,000원이었는데도 57,900원, 58,000원 밑에서 꼭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1선이 58,100원 정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21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58,000원 밑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약간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정도에 매수하시게 되면 이 상승 탄력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이내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참조해 주시고 만약에 못 간다 해서 물려도 손절가 54,100원은 깨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예. 물려도 된다. 들어갈 때는 단기로 들어가지만 물려도 된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58,000원 밑에 57,900원도 매수를 하시게 되고 손절가는 한 54,100원 상당히 단기적인 목표가로 기술적 반등 목표치는 62,700원까지 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 종목 봤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종목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농후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농후바이오. 예. 그래서 단기 종목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관심 종목하고 하창봉 팀장님 종목 한번 보시고요. 그 단기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접근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농후바이오 같은 경우는 국내외 작물 재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자 및 상토를 생산하고 그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종묘산업 1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 지원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 정책 테마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하루 정도는 더 이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다음은 기술적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부분을 본다면은 상한가 이틀 전에 상한가 가고 난 뒤에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조정이 예상이 됐는데 이렇게 종가 쪽에서 아래굴 달면서 아직까지 시세는 강하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도 좀 큰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12,100원에서 12,6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11,700원을 좀 설정을 했는데 어제 꼬리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장중 손절가고요. 근데 만약에 어제 동국실업처럼 시가가 출발하고 난 뒤에 쭉 밀려버린다면은 어제 시가인 12,100원 이탈 시에는 빠른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작하고 난 뒤에 바로 하락 전환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 정도 되는 항상 매수가 대비 5% 되는 13,300원 정도, 13,300원 그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는 늘 하루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주시니까요.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꼭 손절가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하창봉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